비트코인 바로 상승보다 더 늘어지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질 때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1위 앞으로 중요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1시간 봉에서 121선을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121선 돌파하고 나서의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앞으로의 무빙을 봐야 하는데요. 보통 12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자 121선의 이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역할을 1시간 봉에서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121선까지 1시간 봉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탈 시에 늘어지는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 시그널인 상태로 전환이 되겠죠. 보통 이평선을 이제 뭐 돌파한다거나 이탈한다거나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는 시그널이고, 이탈된다면 이제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는 시그널이 되겠죠. 뭐 121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평선들이 다 그런 시그널을 띈다. 여기서 121선이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받고 하다가 뚫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페이크 무빙이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 여기서 하락 이후에 여기 기준선을 잡고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이탈도 되었지만 어쨌든 좀 늘어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 차트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져요. 변동성이. 단기 이평선이 만약에 7일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변동 폭이 작은데, 단기에서 이제 장기선으로 넘어갈 때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은 폭이 넓어진다. 그럼 현재도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봐야 되고, 조정 이후에 뭐 횡보하는 구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횡보를 할 것이냐? 이전에 여기 돌파,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라인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들이 보통 겹치는 구간들이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추가 하락 이후에 보통 이런 데에서 놀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지금 121선과 캔들과의 거리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해소시키려면은 121선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캔들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도 거리감이 멀었다가 캔들 하락으로 이평선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갖고 거리감이 가까워지면서 1시간 봉에서 여기를 체크해보면은 여기다 선 하나 그어놓고 한번 이탈되고 나서 옆으로 눌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할 텐데 여기 구간이랑 뭐 여기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같은 플랫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갖고 다시 4시간 봉 돌아와서 이 거리감을 해소시켜줘야 되고, 여기서도 거리감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이평선들의 지지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거나, 거리감이 좁아질 때 이탈되면 더 큰 하락을 발생시키겠죠. 아직은 이제 1시간 봉에서 121선의 테스트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큰 하락보다는 작은 조정의 의미를 담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주봉에서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21선 주봉이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위에 고점 추세를 한번 저항 맞고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지 않아도 어차피 21선의 리테스트는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1선 돌파 나온 다음에 리테스트가 한번 나오는 상황이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차트를 좀 대입해 봤을 때 121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뚫리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을 보고 4시간 봉에서 121선의 거리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얘는 이렇게 조금 빠져줘야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갭을 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차트적인 자연스러운 형상입니다. 여기 저항이거나 아니면 주봉 21선 리테스트거나, 지금 차트가 차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장기 이평이 장기 캔들에서 뭐 예를 들어 1일봉 아니면 뭐 주봉 이런 데서 깨졌다면은 조금 큰 하락으로 이제 예고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봉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 추세를 먼저 만들어가고 4시간 그 다음에 1일봉 이렇게 가겠지만 그만큼 자주자주 바뀌는 1시간 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다시 반등을 쳐서 살려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하려면은 21선을 일단 먼저 지켜주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21선을 이탈 다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되었다고 바로 연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최고점 돌파가 있고, 두 번째로 수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크게 몰리지 않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아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빠질 때 이것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현재 조정 나오고 있죠. 고점 대비 3%가량 빠진 상황인데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몇 개 코인들 제외하고는 어때요? 다 파란불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트가 조정 나올 때 어느 정도 수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비트가 지금 하락으로 가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세를 그려주면서 살짝의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정을 겪을 때 보통 이 수급에 대한 알트에 몰리는 현상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업비트만 봐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거래대금으로 최근에 많이 터진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한시간봉에서 이렇게 올릴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튀어주었는데 내릴 때는 거래량이 크게 튀지 않았습니다. 이 올린 값에 거의 다 되돌려서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크게 튀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 하방에 대한 조금 힘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시간봉 121선도 뚫릴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리들이 보통 이런 자리들, 여기 꼬리 자리, 제가 뒤에 닳도록 말씀드린 자리죠. 63.8K, 그 다음에 여기 고점 66.1K, 그 다음에 여기 어찌됐든 여기서도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대한 이 기준선, 넥라인이죠. 넥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로 또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65K인데 가장 꼬리들이 많이 닿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보통 여기에서 지지를 크게 받는 것보다 이런 꼬리들이 많이 닿는 구간들에서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자, 만약에 66.1K가 이탈된다면은 조금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63.8K부터 64K 부분까지 스트레이트로 조금 단기적인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다. 가격은 대략적인 한 3.5% 정도 하락. 그래서 비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뭐 펀더멘탈을 가지고 계속 뭐 적금처럼 모아나가는 형식, 아니면은 이제 뭐 선물 같은 걸로 단기 타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펀더멘탈을 보고 그냥 스윙 치는, 적금은 없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은데 어차피 모아가는 장입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뭐 이만큼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날봉에서 봤을 때 뭐 이만큼 좀 굵직굵직한 하락대 있잖아요. 뭐 이런 하락들이거나 이런 하락에 사도 되죠. 어차피 모아갈 거면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뭐 2억 본다, 아니 뭐 1억 얼마 본다, 3억 본다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퍼센트가 되니까. 근데 이제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요거 따지고 들어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한 번씩 따져보시고 기회비용이 높은 투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업비트는 뭐 볼 게 없어요. 잘 나오는 애들은 상승 잘 나오고 있고 아닌 애들은 계속 고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비티도 한번 쭉 쏘고 조정받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조정세 왔으면 다시 옆으로 내려갔다가 또 날아가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어차피 조정 나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하락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차트 심리, 하락에 사야 되고 상승에 팔아야 된다. 이거 하락만 하지 않겠죠? 하락만 해서 뭐 10원 가고 1원 가고 그러지 않겠죠. 상패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 이것처럼. 자, 상승 나왔죠? 조정 나왔어요. 조정이 대략적으로 한 16% 나왔는데 또 상승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또 조정 나왔는데 17% 나왔어요. 또 상승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눈치를 잘 채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잘못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